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3월 9일 토요일 뉴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므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에는 꼭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래 방송을 녹화를 했는데 방송 녹화 상태가 안 좋아서 다시 한번 녹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양해해 주시고 새로운 것으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기사는요. 비트코인이 2022년 말에 5만 달러까지 될 것이다 라고 MVT의 창시자가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MVT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 이제 궁금하신 분도 계실 건데, 암호화폐 이제 평가 모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MVT라는 게 이제 약자인데, 네트워크 밸류 투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네트워크 가치 대비 거래 비율을 이제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암호화폐 이제 평가 기준이 없어서 그 기준을 이제 새롭게 만들었는데, 요게 이제 유명한 기준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이 투자 매니저인 케인 아일랜드 크립토라는 사람이 이제 최근에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1달러 미만에서 이제 거래되기 시작한 이래 완벽한 포물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를 확장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2019년 말에 7,800달러, 그리고 2020년 말에는 15,426달러, 그리고 2022년 말에는 52,321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포물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상승하는 곡선 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2019년 말에는 7,800달러까지 간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뭐 기술적 분석으로 지금 된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이대로 모든 게 다 된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치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신뢰도가 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대로만 흘러간다면 그래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2019년도에 7,800, 2020년 말에 15,426달러, 그리고 2022년 말에 52,321달러, 5만 달러가 넘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앞으로 이대로 이제 상승만 해주면 뭐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근데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참고 정도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대로 꼭 간다라고 하기에는 그 확신을 못 갖죠. 그래도 이제 참고 자료 정도로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워렌 버핏과 그리고 이 하버드 교수의 대결인데요. 비트코인 이제 전망을 놓고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비트코인은 망상이다. 이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계속 이제 비판을 하는 이런 내용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CNBC 인터뷰에서요. 비트코인은 고유 가치가 없으며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망상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사기꾼들을 끌어들인다 하면서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며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원래 이제 싫어하셨어요. 이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주식 투자로 성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 투자자예요. 그래서 가치를 본다는 건 그 기업이 얼마나 지금 수익을 창출하고 기본적으로 자산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평가를 해서 그 가치보다 낮은 주식을 이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가 일정 가격 이상이 됐을 때 이제 그걸 매각을 하고 그때 현금화를 하는 건데, 뭐 10년 이상을 보면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가치 투자자라서 고유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비트코인에 악연이 있어서 비트코인을 싫어해서라기보다는 잘 알지 못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버드대 교수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하버드대 교수도 굉장히 그 공부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일 거고 하버드 교수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이분도 처음에는 되게 비판적이었어요. 처음에 나와서는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쓰일 만한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방송에도 출연해서 비트코인은 금융 역사상 가장 큰 거품이라고 평가한 바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지난달에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 될 수 있는 후보 중에 하나다라고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놓죠. 그리고 지난 10년간 금융의 변화보다 앞으로 10년의 금융의 변화가 훨씬 더 혁신적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한편 또 블록체인 회사의 자문위원으로도 참여를 하고 있어요.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이게 의견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은 비트코인이 정말 자신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의견이 바뀐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제 추세는 좀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주변에서 많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거 사기 아니야? 그거 망상 아니야?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전혀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들인데, 그걸 화폐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사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초반에 그러셨던 분들이 차츰 바뀝니다. 이거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실제 블록체인이나 이런 걸 이제 조금씩 들여다보신 분들은 뭔가 구조가 신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해요. 블록체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걸 암호화폐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이 되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각이 바뀌면 실제적으로 그거에 대한 믿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문물이나 새로운 것들이 항상 나올 때마다 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이제 단계들이죠. 그래서 당연한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니얼 퍼거슨이라는 이 하버드대 교수도 그걸 바꿔가는 그 과정에서 의견이 바뀐 것 같고요. 워렌 버핏은 아직까지 주식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깊이 있게 보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잘 이제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을 계속 하는 거죠. 보통 비판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자세히 공부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꽤 많죠. 그래서 저는 워렌 버핏이 과연 언제쯤 이걸 이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까? 아마 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워렌 버핏은 아쉬울 게 없거든요. 돈도 많고 주식 투자도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그걸 공부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신기술에 대해서는 좀 약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신기술 자체에 투자를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새로운 구글도 저번에 투자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셨는데, 그런 기업들은 잘 투자를 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계시죠.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망상이다라는 걸 어느 정도 그냥 이해해 주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옹호론자 크립토독 베어마켓이 끝났다라고 하는데요. 온라인상에서 비트코인 옹호론자로서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인기 암호화폐 분석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는데, 비트코인 약세장이 끝났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그 근거를 대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JP모건의 코인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 것을 꼽았습니다. 자체 암호화폐를 출시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획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벡트의 출시가 곧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스타벅스가 그 다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요즘에 최근에 나왔었죠. 그래서 스타벅스는 앞으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의 CEO 겸 암호화폐 지원 모바일 결제 서비스 업체인 스퀘어 CEO인 잭 도시가 스퀘어 결제 플랫폼인 캐시앱을 통해서 매주 $10,000,000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도 블록체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르헨티나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바이낸스 랩스와 라틴 아메리카 암호화폐 거래소 라타맥스를 지원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투자를 할 정도면 꽤 그래도 그 신뢰가 가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다양한 여러 가지 행보들 바이낸스와 뭐 크립토독이 이야기했던 부분들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근데 최근에 암호화폐 거래소가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긍정적인 뉴스들은 다 가져온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좋은 시그널들이죠. 제가 보아도 좋은 시그널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아주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갤럭시 S10의 내용인데요. 갤럭시 S10을 이미 어느 정도 그걸 일부 스마트폰을 사용한 후기들이 이제 동영상으로 올라왔는데 거기에 갤럭시 S10에는 이더리움만 있지 비트코인은 없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은 사용되고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들은 되는데 비트코인은 안 들어갔다라는 부분, 그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을 빼고 암호화폐 지갑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이더리움만 들어가더라도 결국에는 비트코인도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자, 그리고 팀 드레이퍼인데요. 팀 드레이퍼는 비트코인의 항상 낙관주의자죠. 억만장자 벤처 투자가이면서요. 비트코인 투자자로 유명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전망으로 많이 좀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2022년에는 25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실제 여기서 이제 재미난 부분은 3년 후 스타벅스에서 현금 내면 비웃음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비트코인을 사용할 가능성이 조금씩 이제 비춰지니까 이런 걸 이제 바로 거대하게 크게 만들어서 아주 재미있게 부풀리는 거죠. 좀 과장을 좀 섞은 것 같아요. 실제 스타벅스에서 뭐 현금 안 사용하겠습니까? 현금도 물론 사용하는데 이제 암호화폐도 당연히 사용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스타벅스가 앞으로 이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현금 내면 비웃음 사고 암호화폐가 정말 너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오스 블록체인 활성도 1위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오스가 그 블록체인 전문 데이터 제공 사이트인 블록TV에서 블록체인 활성화도 랭킹을 이제 그 산정을 했는데 그 데이터에 따르면 이오스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활성도 지수가 1858만 4243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텔로스, 왁스, 트론, 비트쉐어스가 그 뒤를 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된 건지 조금 궁금하긴 해요. 이 텔로스라는 것이나 왁스나 이런 게 이제 다른 유명한 암호화폐보다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게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오스가 1위가 됐다는 거, 이오스 가지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영국 소비자들이 73%가 암호화폐가 뭔지 잘 모른다라는 설문조사가 나왔다고 해요. 영국의 금융감독원 FCA가 7일날 런던 시장조사 전문업체 칸타 TNS와 함께 영국 소비자 21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전체 소비자의 73%가 암호화폐에 관해 잘 알지 못하며 그나마 20에서 44세 남성이
암호화폐를 가장 잘 아는 편이다라고 나타냈다고 합니다. 어, 엄청난 숫자죠. 73%면 과반수 이상이 전혀 모른다는 건데, 영국이 이 정도 수준인지 정말 몰랐어요. 저도 깜짝 놀란 건데, 정말 암호화폐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구나. 이 정도 수준이면 정말 초기 단계이거든요. 저는 이걸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왜 긍정적으로 보느냐면, 암호화폐 자체가 그 정도로 초기 시장이라는 거죠.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73%라는 거. 그것도 영국 금융의 중심지였어요. 과거에 금융의 중심지였던 영국의 런던에서도 이 정도로 사람들이 모른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른다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를 알아가야 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리고 이걸 실제 활용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시작하셔도 절대 늦지 않는 시작점이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아주 초창기, 우리 인터넷에 시작되는 그 모뎀 쓰던 시절에서 이제 조금씩 초고속 인터넷을 써야 되는 그 초기 단계가 아닐까. 우리 이제 네이버, 다음 막 이런 거 나왔을 때 정말 그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걸 봐서는. 그래서 정말 초창기 시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길게 보자면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시장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같이 서로 그 생각 공유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참고만 꼭 해주세요.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에는 항상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에 더 유용하고 재미난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